도메인 기반으로 전환한 초기 단계에서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여러 기술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정합성 이슈 외에도 패턴과 개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흔히 보고되는 혼란 사례들과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사과 패턴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분산 트랜잭션의 대안으로 사과를 도입했지만 팀원들이 사과의 보상 트랜잭션 개념이나 설계 방법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보상 로직이 누락되거나 잘못 구현돼서 데이터 불일치가 연구에 남는 버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또는 사과의 오케스트레이션 대 코레오그 래필 방식 선택에서 혼돈을 겪어 언제 중앙 조정자를 둘지 또 언제 분산 이벤트로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개발자는 사과를 마치 실시간 트랜잭션처럼 오해해서 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의 다음 단계를 지연시키는 동기식 사과를 구현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는 사과의 의도와 다르며 결국 시스템 병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분산 시스템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교육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 일관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완료되었는데도 재고 차감이 몇 초 이상 늦게 이루어지거나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동일 고객의 정보가 잠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심각한 결함으로 간주하고 모든 서비스를 동기 호출로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특히 QA나 운영부서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면 마치 큰 이슈로 생각해서 보고하거나 사용자가 혼란스러워할 것이라 운영하는데 사용자 경험 측면의 모니터링과 정책 부족도 한몫합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불일치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노출할지에 대한 합의도 부족한 상태에서 도메인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팀 내 논쟁거리가 생기곤 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지연 및 중복 처리입니다. 이벤트 기반 메시징을 채택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메시지 지연, 중복, 순서 뒤바꿈입니다. 처음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을 접한 팀은 메시지가 언제든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다가 특정 시나리오에서 이벤트 처리 순서가 뒤집혀서 데이터 모순이 생기거나 중복 소비로 인해 동일 이벤트가 두 번 처리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면 일부 개발자는 차라리 기존처럼 동기 호출하고 말지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메시지 처리의 기본 원칙과 제시도 설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탓입니다. 메시지에 일련 번호나 타임스탬프를 부여해서 순서를 식별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미처 설계하지 못해 혼란을 겪지만 차츰 성숙한 이벤트 설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 모니터링의 미비입니다. 모놀리식 시절에는 한두 개의 서버의 로그와 모니터링 도구만 보면 트랜잭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별로 서비스가 분리되면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여러 시스템을 거치면서 진행되는데요. 이때 각 시스템에서 나눠진 로그와 지표를 통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문제 발생 시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산된 서비스에서는 트랜잭션 아이디를 이어서 추적하거나 각 이벤트에 상관관계 키를 심어두지 않았다면 운영팀은 그야말로 미루찾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부족은 곧바로 도메인 아키텍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전에 에러 나면 DB 트랜잭션 로그 보고 바로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사라져버렸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거버넌스와의 마찰입니다. 기술적인 것 외에도 중앙 데이터 관리팀과 개발팀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은 빠르게 스키마를 변경해서 배포하려 했는데 중앙 아키텍처 위원회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메인팀은 우리 서비스 DB인데 왜 중앙 승인이 필요하지라고 불만을 품고 거버넌스 팀은 전사 표준과 호환되지 않는 스키마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충돌이 누적되면 프로젝트 지연, 팀 사이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도메인 중심 전환 자체가 조직 내 정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들은 새로운 아키텍처로 전환 시에 반드시 거쳐야 될 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 전환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대안과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 일관성과 통합을 유지하는 패턴, 이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운영상의 가시성을 높여줄 모니터링 도구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패턴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사과 패턴의 수작업 구현에 익숙하지 않은 팀이라면 검증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슨 프레임워크는 DDD, CQRS, 이벤트 소싱 기반으로 사과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엑스는 내부에 사과 관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보상 로직 흐름을 정의하고 상태를 추적하기 수월합니다. 또 다른 예로 temporal.io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사용하면 사과를 일련의 워크프로로 코드하고 내장된 제시도 및 상태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넷 환경이라면 앤서비스 버스나 매스트랜짓 등의 프레임워크가 사과 패턴 지원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을 사용하면 개발자들이 개념에 익숙해질 때까지 안전장치를 얻을 수 있고 패턴 구현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일관성 확보를 위한 아웃박스 패턴 및 CDC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이는 기법이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아웃박스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고 서비스가 이벤트를 발행할 때 실제로는 이 아웃박스 테이블에 이벤트 내용을 기록한 후에 별도의 이벤트 발행 프로세스가 해당 레코드를 읽어 메시지 브로커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의 빈스 데이터 업데이트와 이벤트 기록이 동일한 DB 트랜잭션으로 처리되어 원자성이 확보되고 커밋이 성공한 경우에만 이벤트가 브로커로 전달되므로 이중 쓰기 문제나 미발행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대비 지원과 같은 CDC 도구를 활용하면 아웃박스 테이블에 삽입된 이벤트를 자동으로 캐치해서 브로커로 흘려보내는 구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팀은 빈스 로직에만 집중하고 이벤트 발행의 신뢰성은 기반 시설이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웃박스 플러스 CDC 조합은 데이터 일관성과 이벤트 전달 보장을 모두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패턴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중복과 통합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메시, 패브릭 활용입니다. 도메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면 전사 차원의 통합 조회나 분석은 별도 과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메시 접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메인 서비스는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분석이나 거버넌스 목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나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유도하여 통합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최신 트렌드인 데이터 메시는 도메인별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서 중앙 집중형 데이터 팀이 아니라 각 도메인 팀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비하기 좋게 제공하고 이를 느슨하게 연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로는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관리 도구, 분산 SQL 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패브릭 개념을 도입하면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소스를 가상 통합해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지뢰할 수 있는 추상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 전략을 잘 활용하면 운영 서비스는 분산돼 있어도 필요시에는 엔터프라이즈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어서 중앙 데이터 조직의 요구와 서비스 팀의 자율성을 절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 모니터링 및 관측성 도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산 추적과 로그메트릭 통합을 위한 오픈소스 도구들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을 채택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오는 트랜잭션 정보를 수집하고 제거나 지킨과 같은 분산 추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면 하나의 사용자의 요청이 거치는 서비스들의 호출 흐름과 시간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아이디나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해당 주문 요청이 거친 서비스와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지연이나 오류 지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고 관리를 위해서는 ELK 스택이나 EFK를 구축해서 모든 서비스 로고를 중앙에서 검색, 시각화하도록 하고 프로메테우스 플러스 그라파나 조합으로 각 서비스의 매트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하여 공개한 핀포인터 같은 APM 도구도 분산 환경 모니터링에 유용한 오픈소스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관측 가능성 체계를 사전에 잘 갖춰놓아야 개발팀과 운영팀의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놀리식에서 MSA로 전환했던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오픈소스인 히스트릭스와 회로 차단기 패턴을 적용하고 슬루스와 지킨으로 분산 추적을 도입하는 등 운영단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분산 시스템의 비가시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퍼런스 아키텍처 가이드라인 활용입니다. 기술 스택과 아키텍처 패턴을 선정할 때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참고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 특화된 MSA 레퍼런스로 IFRS9 등의 프로젝트 경험이나 공공기관에서 모듈로 모노리스로 성공한 사례들을 공부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어떤 부분에서 중앙통제와 현업 요구의 타협점을 찾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조직에 맞게 변형할 아이디어도 제공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문서와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이를 내부 방침에 반영한 것도 좋습니다. 가령 서비스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경우 이벤트와 백업 API 중 어떤 것을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가이드
가이드, 정합성 수준에 따른 패턴 선택 지침 등을 미리 정해두면 팀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기술적 대안들을 종합해보면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는 단순히 서비스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분散환경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의 활용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때는 해당 분야의 오픈소스 도구와 커뮤니티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통해서 시행착오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대비책과 함께 조직 구조와 문화 측면의 대응도 전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도메인 중심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아키텍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책임의 범위도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직적인 지원 없이는 기술적인 노력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버넌스 조직 개편, 도메인 용어 관리, 교육과 지침 수립 등 주요 조직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의 역할 제정입니다. 중앙 데이터 아키텍처 팀이나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은 그동안 표준 수립과 통제에 주력해 왔다면 도메인 전환 후에는 조율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맡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각 도메인 팀이 데이터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더라도 완전히 방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 거버넌스 팀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된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하고 각 도메인 모델 간 충돌을 식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팀 내에 도메인 아키텍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도메인의 리드 아키텍트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표준과 구현 간 갭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기반 용어 사전과 컨텍스트 맥 구축입니다. 앞서 지적한 용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용어 사전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각 도메인별 유비쿼터스 언어를 정리한 사전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도메인별 명칭과 정의를 나열하고 관계를 기술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사적인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한 용어를 검색했을 때 해당 도메인별 용어들을 함께 참조할 수 있어서 용어 불일치로 인한 소통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키텍처 원칙과 설계 지침의 수립 및 교육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전사 아키텍처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를 교육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는 하나의 마이크로 DB를 가진다라든가 교차 서비스 간 데이터 동기화는 이벤트를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원칙을 선언적으로 정해놓습니다. 또한 앞서 기술 대안 부분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사내 표준 또는 권장 가이드를 문서화합니다. 이러한 가이드에는 언제 어떤 패턴을 쓰고 트레이드 오프는 무엇이며 우리 회사의 기술 스택에는 어떠한 라이브러리나 방식을 사용할지를 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인데요. CIO나 IT 전략 부서는 정기적으로 아키텍처 워크숍이나 기술 세미나를 열어서 신규 프로젝트 팀과 기존 직원 모두가 최신 아키텍처 원칙을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파일럿 프로젝트와 성공 경험 전파입니다. 조직의 변화는 결국 사람을 통한 변화이므로 초기에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도메인을 골라서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 파일럿으로 전환해보고 여기서 겪은 문제와 해결책을 전사에 공유합니다. 파일럿 팀에서는 중앙 아키텍트도 참여시켜서 협업하게 되고 그 결과를 경영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줘서 인정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해보니 잘 되더라라는 신뢰가 쌓이면 나머지 도메인들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빈스 부서와 협력 강화입니다. 도메인 중심 접근은 IT만의 이슈가 아니라 업무 부서와의 협업을 전제합니다. 각 도메인 팀에는 해당 도메인의 업무 담당자가 깊이 관여해서 도메인 모델링과 용어 정의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CIO는 각 부서장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협업 구조를 설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모델 설계 워크숍을 IT와 빈스가 함께 진행하고 이벤트 스토밍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현업 부서와 IT의 벽을 허물면 데이터 중심 vs 도메인 중심의 관점 차이도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요약하면 조직의 칸막이를 허물고 도메인을 단위로 크로스 기능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 대응 노력을 통해서 기술적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와 문화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금융이나 공공 분야는 규제와 감사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새로운 아키텍처 하에서 컴플라이언스와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가이드도 포함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 확보와 통제 간의 균형입니다. 완전 통제에서 완전 자율로 한 번을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페더레이티드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해 나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중심 조직이 도메인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스택을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의 사고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 전반을 바꾸는 대대적인 변혁입니다. CIO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변화를 기술적 혁신과 동시에 빈스 운영 모델의 재구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란 업무 분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동시에 데이터 구조의 책임 범위를 재정하는 작업입니다. 각 도메인 팀이 자신의 데이터와 기능에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며 이는 조직 문화상 권한 이양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수반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충돌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서 비즈니스 변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더 이상 모든 것을 중앙에서 조율하려는 느린 움직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메인 중심 접근은 일정 부분 혼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속도와 적응력을 얻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전사적 관점에서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요. 최고 경영진은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조직 개편과 자원 투입을 주도해야 합니다. 예산 배분에서도 단순 시스템 개발 비용 외에 교육 훈련, 문화 정착 비용을 반영하고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인내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협업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CIO와 정책 결정자들은 기술적 투자를 넘어서 인재 육성과 조직 학습에 투자해야 합니다.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로의 전환 여정에서 나타나는 숱한 충돌들은 사실 조직이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은 자신만의 모델과 언어를 재발견하고 더 탄탄한 디지털 근육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금융 및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기술 이상의 변화를 수행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접근할 때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의 전환은 비로소 기대한 성과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